그래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지호님. 네. 어제 이재명 대표 3년이 구형됐는데 네. 이 위중교사로는 최고형이 구형됐다고 그래요. 그렇죠. 그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른 그 최고형인데 아마도 이제 그 가중 요소가 있다 이렇게 네. 이제 판단한 것 같고요. 죄질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. 그다음에 이 재판 과정 내내요. 예, 검찰이 상당히 구체적인 물증과 그 증거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모든 것이 다 날조되고 조작되고 이 정치 탄압이고 뭐고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이렇게 재판에 임해온 것도 그 이재명의 결과적으로 부정적으로 네.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. 그러니까 매를 벌었다 이재명이. 네. 이재명이 매를 벌었다. 그다음에 전혀 인정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그 위중교사 그 양형 기준을 보면 우리 검사 출신 아주 유능한 검사 출신인 그 주진우 의원도 본인이 인정을 할 때 한 징역 1년 정도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? 네, 그렇죠. 근데 전혀 인정하지 않고 뭐 그냥 그러니까 그 최고형으로 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그 유죄가 확정된 195명, 최근 6년 동안 위중교사범 195명이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요. 그중에서 실형이 69명이고 벌금형이 12명이라고 합니다. 근데 벌금이 선고된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진지하게 자백하거나 반성하거나 또 북한 이탈 주민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 특별히 참작 대상이 될 경우에 벌금형을 내렸다고 그래요. 이 위중교사 혐의는 일단 그 법에는 벌금형이 있습니다만은 양형 기준에는 벌금형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특별히 정말 본인이 반성하고 할 때는 벌금형을 내려줘요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다 유죄를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절대 반성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또 이게 제1당 대표라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어제 자꾸 이제 이 짜집기 됐다. 이것만 이제 최후 진술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검찰만 비판하는데 문제는 바로 이분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렇죠. 기본적으로 잘못이에요. 그렇죠. 아니 같은 그 피고인인 사람한테 왜 전화를 합니까? 전화한 것 자체가 이거는 위중교사를 한 것이다.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. 볼 수 없는 거죠. 근데 어제 저는 이제 그 검찰의 구형 3년 그거는 이제 양형 기준표에 따른 그러는 원리 원칙에 입각한 조치였다면 판사가 저 선고일을 공직선거법 11월 15일 열 후로 잡은 거 있잖아요. 네, 25일. 11월 25일로. 여러분 저 달력에 꼭 기록 좀 해놓으십시오. 11월 15일, 11월 25일 열흘 상관인데 만약에 저거를 좀 뭐 11월 10일 공직선거법 선거보다 조금 앞서 잡았다면은 소심 판결을 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확 왔을 텐데 아무래도 좀 공직선거법 그게 판결이 어떻게 나는가를 한번 좀 보고 나서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. 물론 뭐 이게 보통 보면 한 달 이내에 이제 선고를 하게 돼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아마 선거법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선고를 하는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거법 재판과 뭐 같은 기회를 한다면 이제 25일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까지 했던 정황으로 보면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유죄가 거의 뭐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나올 것 같고 그만큼 여러 가지 또 법리적으로나 또 이게 워낙 녹취록이 사실은 빼박 증거예요. 그렇죠. 이 녹취록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없다 보니까 거의 아마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어제 아마 그래서 야당 민주당에서도 바로 이 3년 그 구형이 나오니까 굉장히 아마 아주 격앙됐던 것 같아요. 네, 격앙됐고요.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그 가능성은 저는 뭐 아주 높지는 않다라고 보지만 이건 뭐 실형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? 네네. 그런 사례가 있어요. 실형 가능해요. 뭐 징역 3년이면 예를 들어서 징역 1년 6개월. 근데 법정 구속은 안 한다. 뭐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. 조국도 실형 2년인데 그 법정 구속 안 하고
좀 그 와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전 안산 이 어디죠? 네. 전 그 안산지장 박주원. 안산이 아니고 그 저기 누굽니까? 위증교사. 예. 안산인가요? 예. 그 안산이 아니고 저기일 텐데. 저 뭐죠? 안민석이 있었던 안민석 안산 맞습니다. 안산 맞습니다. 예, 예, 예. 안산. 예. 그 안민석이 있었던 오산이요. 오산. 예, 오산. 예, 예. 오산 죄송합니다. 둘 다 헷갈려 버렸네. 예. 거기도 사실 법정 구속돼서 1년 네. 동안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 혐의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. 안산시장이군요. 예, 안산지장 예, 박주원 맞습니다. 네, 그거 제가 뭐 구속된 사람은 안산지장. 네네. 예. 제가 뭐 헷갈리네요. 자, 이런 걸 보면 아마 이재명도 충분히 아마 이제 이런 만약 뭐 이 안산시장 정도가 이 정도였다 그러면 그렇죠. 그죠? 그러니까 혐의 내용도 이제 비슷비슷할 텐데 그럼요. 예, 예.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저는 아마 두 개의 혐의가 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. 지금 이제 검찰이 2년, 5년, 합의 5년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구형을 한 걸 보면 그만큼 아마 이 법리적으로 보나 문제가 있다고 이제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그런 정도면 이게 과연 그러면 앞으로 지금 야권 진영의 어떤 지금 균열로 이어질지 지금 뭐 자신들은 뭐 전혀 변함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두 가지가 유죄가 나와버리면 네. 이게 미래가 보이는 거잖아요. 그리고 11월 말에 김경수가 또 들어오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묘한 그 변화가 있을 겁니다. 물론 이제 이재명이 워낙 자기 중심의 이 일극 체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그 지도력이 그 흔들리거나 이런 일은 당장 벌어지진 않겠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균열이 좀 시작될 것이고 최근 보면 이제 김부겸 전 총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멘트, 네. 그 강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서 어차피 김부겸, 뭐 김동연, 뭐 김경수 이런 사람들이 현재 뭐 상황으로 봐서는 이재명에게는 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힘이 약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이재명이 그런 좀 뭐 한 대 맞고 조금 이제 흔들리기 시작할 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지형 변화가 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자, 뭐 앞으로 이제 한번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한번 조금만 이제 시간을 참고 기다려 보겠습니다.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법원에 우리가 판단에 맡겨둬야 될 것 같아요. 그럼요. 네. 맡겨두고 이제 우리는 우리 일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참 녹록치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